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나고 좀 하반기에 실적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제약바이오 회사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리포트 한 4개 정도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실적도 뭐 좀 중요한 회사들도 있지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임상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은 임상 모멘텀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좀 더 기대되는 회사가 이제 대웅제약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웅제약이 지금 1분기, 2분기 전부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3분기와 4분기까지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보타,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의 좀 수출이 계속 고성장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금 나보타가 계속 잘 나가주는 것도 좋은데 7월 1일부터는 팩스클루라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출시되면서 3분기부터 좀 크게 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팩스클루 같은 경우 원래 적응증이 하나였다면 최근에는 위험 적응증도 이번 주 초에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조금 더 고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전문의약품 쪽 그리고 나보타 같은 미용기기 쪽이 하반기에 매우 좋아질 거다만 이제 갖고 가셔도 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보타가 왜 그렇게 좋냐? 이제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이 보톡스인데 엘러간과 동일한 제재를 갖고 있는 게 나보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제재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처방할 때 뭐 제네릭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처방하기 훨씬 수월하다. 이제 국내 다른 보톡스 회사들과는 좀 차별점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너무나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하반기에 5개국 승인을 좀 예견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하반기에 실적 성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도 소폭 좀 상향했고 좀 하반기에 3분기 컨센서스 상회 한 번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 보시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게 ST팜이 있는데요. ST팜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리고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제 1분기, 2분기 인식이 안 되어서 3분기부터 인식이 될 거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리고 고지혈증 치료제 3분기부터 인식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외에 이제 mRNA가 이제 가이던스 기준으로 했을 때 3, 4분기에 한 100억 원 정도 더 매출이 찍힐 거거든요. 근데 mRNA 같은 경우 플랫폼에 들어가는 캐핀과 LNP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ST팜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고 지금 해외 회사들과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라서 이런 트랙 레코드가 좀 추가적인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2분기에는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게 스몰 몰리큘 쪽 반품건이 일회성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3분기부터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3분기에 1분기, 2분기 합친 매출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뭐 mRNA 쪽도 좋은데 고지혈증 치료제향 물량이 3분기부터 인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CGMP 승인을 받으면서 좀 상업화 물량을 좀 추가적으로 수주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연말에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제 뭐 내년에는 뭐 당연히 더 추가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좀 3, 4분기가 훨씬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RNAi, 올리고 기반의 치료제들이 좀 승인이 좀 나면서 엘라인럼의 부트리시란도 6월에 FDA 승인이 났고 그 외에 좀 후기 임상에 있는 것들이 내년에 승인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후기 임상부터 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ST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기부터 매출을 뭐 상반기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해 놓았고 아무래도 3분기부터 좀 인식이 많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4분기는 좀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바이오텍 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이오텍 하면 학회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학회 정리했던 자료 가져왔습니다. 뭐 8월은 끝났고 8월은 생각보다 좀 유의미했던 것들이 없어서 9월부터 이제 하반기에 11월 SITC 12월 애쉬 학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월에 있는 에스모에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NK맥스랑 에이비온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 8월 데이터는 이미 논문에서 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을 갖기 쉽지 않았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 이제 동정적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완전 관해가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9월 데이터가 훨씬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NK맥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동종 데이터가 없다. 라는 점도 이번 주에 국내 IND를 신청하면서 그리고 3분기에 해외 IND까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도 좀 없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제 SITC에서 육종암 환자 최종 결과도 나오고 이런 두 가지가 좀 기대감 갖기도 좋고 6월, 8월에 있었던 데이터보다 좋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10월에 있을 ACR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C797S 데이터가 전임상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좀 추가 딜 가능성도 높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리구로부터 마일스톤도 수취했어요. 근데 사실 중화권 판권을 빼고 팔았던 계약이었기 때문에 중화권 판권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딜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벌써 첫 마일스톤을 받았고 이게 이 첫 마일스톤이 5번째 환자 투약을 할 때 받는 마일스톤이었거든요. 네, 여태까지 이렇게 임상 진전이 잘 되고 있고 내년 임상 1상 완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화권까지 라이센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C셀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C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썼어요. 자료를 써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GC셀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분기보다 실적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텍이라서 실적이 중요하지는 않았고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뭐 실적에 뭐 큰 변동이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2분기 실적만 해도 바이오텍으로서는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좀 현금이 없는 바이오텍이 많아지면서 좀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도 버는데 지셀 같은 경우 하반기에 12월에 애쉬 학회에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지셀이 카엔케이 관련해서 머크와 딜을 한 적은 있지만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나왔어야 됐는데 AB101 같은 경우 사망 환자가 1명 나오면서 임상이 중단됐다는 점. 근데 사망 환자가 나왔던 것도 FDA
와 이제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제 뭐 AB101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받고 이제 바로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처음으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후에 내년에 임상 1상 최종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AB101이 왜 데이터가 괜찮을 거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첫 번째는 4월 달에 AB101을 머크가 가져가서 NK세포 인게이저와 병용 투여를 테스트해보겠다 했거든요. 근데 머크 같은 경우 이제 지시셀의 해외 법인인 아티바와 딜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괜찮았기 때문에 4월에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B101이 림프종을 타겟하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NK세포가 림프종에서 가장 데이터가 여태까지 좋았던 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데이터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국내에서는 동종 자가가 아닌 공여자로부터 받아서 치료제를 만드는 동종 NK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는 지금 지시셀밖에 없어서 좀 글로벌리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임상 1상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NK세포 같은 경우는 상용화된 게 없어서 해외에서도 임상 1상 데이터만으로도 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이제 국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런 모멘텀 가지고 좀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돈도 벌고 12월 모멘텀이 유효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그때까지는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시셀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갔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9월에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에이비온이 이제 시멧 저해제예요. 뭐 타그리소 같은 항암제를 먹었을 때 변이가 나오는 것 중에 시멧 변이가 있습니다. 네, 시멧 변이를 타겟하는 약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독성이 대부분 심한데 에이비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 여태까지 좀 특출났었기 때문에 9월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9월 임상 2상 첫 번째 코호트 연구에다가 전략적인 병용 전략도 한번 오픈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좋은 기업들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하는 거 그냥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